지금 이 5곳을 그대로 두면 불필요한 염증과 냄새, 피로가 계속 쌓입니다. 샤워를 매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씻지만 정작 중요한 부위는 놓치고 계십니다. 사실 청결이라는 게 단순히 물과 비누로 씻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씻은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정혜원입니다. 30년간 노년 생활 위생을 연구해온 박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을 관찰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매일 샤워하고 청결에 신경 쓰는데도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가려움, 냄새, 피로, 이유 없는 불쾌감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신체의 특정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5군데는 노년층의 90% 이상이 소홀히 하는 곳입니다. 이 부위들은 땀과 피지가 쌓이기 쉽고 습기가 오래 머물러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대충 씻고 넘어가십니다. 심지어 씻은 후에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양치나 샤워를 꼼꼼히 하는데도 여전히 불편한 증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경험한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배꼽을 씻은 후 제대로 말리고 계신가요? 귀 뒤를 매일 신경 쓰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72세 김영우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청결에 굉장히 신경 쓰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샤워하고 저녁에도 간단하게 씻고 자는 습관을 수십 년간 지켜오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샤워 후에도 이유 없는 냄새와 가려움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심해져서 외출하는 것도 꺼려지셨대요. 혹시 무슨 병이 아닌가 걱정이 되셨지만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질병이 아니었어요. 바로 몸의 5군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김영우님은 씻을 때는 열심히 씻으셨는데 씻은 후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을 놓치셨던 거예요. 특히 배꼽이나 발가락 사이, 사타구니 같은 곳은 자연 건조가 잘 안 되는데 그냥 두셨던 겁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니까 세균이 계속 번식하고 냄새와 가려움이 반복됐던 거죠. 제가 김영우님께 작은 습관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샤워 후에 전용 수건으로 특정 부위를 따로 꼼꼼히 닦아주는 것, 배꼽은 면봉으로 부드럽게 청소하고 건조하는 것, 발가락 사이는 반드시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는 것 같은 아주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주 만에 피로와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냄새도 사라지고 가려움도 거의 없어졌다고요. 저는 이런 사례를 정말 수없이 봐왔습니다. 문제는 질병이 아니라 습관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깨끗하게 씻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씻은 후 완전히 말리는 과정입니다. 이게 빠지면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소용이 없어요. 습기가 남아있는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청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청결 사각지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배꼽은 많은 분들이 정말 소홀히 하는 부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배꼽을 제대로 씻어본 게 언제인가요? 대부분은 샤워하면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투시죠. 그런데 배꼽은 몸의 중심에 있는 작은 움푹한 공간이라서 땀과 비누, 찌꺼기, 피지가 쌓이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옷과 계속 마찰되니까
각질까지 더해져서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져요.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배꼽에서 수십 종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건 물론이고 주변 피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노년층은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서 한번 문제가 생기면 회복이 더디거든요. 제가 만난 분 중에 69세 김순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유 없는 만성 피로와 배 주변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옷을 여러 번 갈아입어도 냄새가 계속 나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셨죠.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까 배꼽을 제대로 씻어본 적이 거의 없으셨던 겁니다. 그냥 샤워할 때 물만 흘러가게 두셨던 거예요. 제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면봉에 미지근한 물을 살짝 묻혀서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거예요.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배꼽 안쪽 피부는 생각보다 얇고 민감하거든요.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고 나서 마른 면봉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김순자님이 이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2주 정도 지나니까 냄새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만성 피로도 조금씩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배꼽 주변에 쌓였던 세균과 노폐물이 제거되면서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이 줄어든 거죠. 평소 배꼽 청소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귀 뒤를 살펴보겠습니다. 귀 뒤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위예요. 머리를 감을 때 귀까지는 씻는데 귀 뒤쪽 접힌 부분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위는 피지샘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게다가 땀도 많이 나고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어서 통풍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세균과 곰팡이가 자주 번식하게 됩니다. 일본 노인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귀 뒤 염증은 두통과 어지럼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귀 주변에는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염증이 생기면 주변 부위로 불편함이 퍼지는 겁니다. 특히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 다리가 귀 뒤를 계속 자극하니까 더 주의가 필요해요. 74세 박정우님이라는 분은 이유 없는 두통으로 몇 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 뒤를 만져보니까 뭔가 끈적하고 냄새도 났다고 합니다. 그제야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았다는 걸 깨달으셨죠. 그래서 매일 샤워할 때 귀 뒤를 신경 써서 씻고 완전히 말리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샤워할 때 항균 성분이 있는 순한 비누를 묻힌 부드러운 수건으로 귀 뒤를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해주세요. 그리고 씻고 나서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머리가 긴 분들은 자연 건조가 어려우니까 수건으로 꼭 닦아주셔야 해요. 박정우님은 이 습관을 실천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두통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셨습니다. 귀 뒤의 염증이 줄어들면서 신경 자극도 함께 줄어든 거예요. 혹시 귀 뒤에서 냄새를 맡아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땀샘이 집중된 부위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겨드랑이가 단순히 땀이 많이 나는 곳이 아니라 림프절이 밀집된 부위라는 겁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노폐물을 걸러내고 면역 세포를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대한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겨드랑이 위생 부족이 면역 저하와 반복적인 감염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겨드랑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노폐물이 쌓여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70세 오명자님이라는 분은 감기를 정말 자주 앓으셨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꼭 감기에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몇 주씩 하셨죠. 면역력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겨드랑이 관리법을 알게 되셨어요. 샤워할 때 겨드랑이를 씻을 때는 위쪽 림프 방향으로 비누를 묻혀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하는 게 림프 순환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씻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겨드랑이는 팔을 내리면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셔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강한 데오드란트 제품은 모공을 막아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천연 성분의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오명자님은 이런 겨드랑이 마사지 청결법을 실천하고 나서 감기를 앓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거죠. 겨드랑이를 씻은 뒤 충분히 말려주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사타구니입니다. 이 부위는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타구니는 혈관과 림프, 신경이 집중된 정말 중요한 부위입니다. 여기가 건강해야 하체 순환이 잘 되고 활동하기도 편해요. 그런데 사타구니는 접히는 부위라서 습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땀과 노폐물이 쌓이기 쉽고 통풍이 잘 안 되니까 세균과 곰팡이가 자주 생겨요. 국내 한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사타구니, 습진이 활동량 감소와 낙상 위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타구니가 불편하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자세도 흐트러지니까 낙상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려우니까 신경이 쓰여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75세 정미숙님은 걷는 게 정말 불편하셨어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건 아닌데 걸을 때마다 사타구니 쪽이 쓸려서 아프고 가렵다고 하셨죠. 그래서 외출을 점점 안 하게 되고 집에만 계시니까 활동량이 더 줄었습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타구니는 샤워할 때 피부 주름까지 꼼꼼히 닦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접히는 부분에 땀과 노폐물이 많이 끼니까 부드러운 수건으로 살살 닦아주세요. 그리고 씻고 나서 전용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필요하시면 천연 파우더를 아주 소량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습기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극적인 비누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타구니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훨씬 민감하거든요. pH 균형이 맞는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정미숙님은 사타구니 건조 습관을 실천하고 나서 걷기가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증상이 완화되니까 다시 외출도 하시고 활동량도 늘었어요. 사타구니 가려움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발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정말 중요한 부위죠. 그런데 노년층이 가장 소홀히 관리하는 곳이기도 해요. 나이가 들면 허리를 숙이기가 힘들어서 발을 제대로 씻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샤워할 때 물만 대충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면 발 관리 부족은 낙상 위험을 3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발에 각질이 쌓이고 발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져요. 발가락 사이에 세균이 번식하면 무좀이 생기고 냄새도 나죠. 이런 상태로는 편하게 걷기가 힘듭니다. 73세 이정우님은 발 관리를 소홀히 하셔서 무좀과 두꺼운 각질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걸을 때마다 발이 아프고 불편하니까 외출하기가 싫어지셨죠. 그리고 발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도 부끄러워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니까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주셔야 해요. 발가락 사이는 특히 습기가 잘 차는 곳이라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거든요. 부드러운 솔이나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닦아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발톱은 일자로 깎아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둥글게 깎으면 살 속으로 파고들 수 있거든요. 이정우님은 발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걷기가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무좀도 나아지고 냄새도 사라지니까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이제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하신다고 하셨죠. 요즘 발이 무겁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 5군데만 제대로 관리해도 하루의 가벼움이 정말 달라집니다.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씻은 후에 완전히 말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어서 예방과 생활 실천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워 후 완전 건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샤워하고 나서 대충 수건으로 몸을 닦고 옷을 입으시는데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특히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같은 곳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자연 건조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들은 반드시 수건으로 직접 닦아서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해요.
그냥 한 번 닦고 마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두세 번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접히는 부분이나 주름진 곳은 더 신경 써주세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 과정을 꼭 지키시면 염증과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용 수건을 사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한 개의 수건으로 얼굴부터 발끝까지 다 닦으시는데 이건 교차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얼굴을 닦은 수건으로 사타구니나 발을 닦으면 세균이 옮겨갈 수 있거든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은 이런 작은 습관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수건을 최소한 두세 개로 나눠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하나는 얼굴과 상체용, 하나는 하체용, 그리고 하나는 배꼽이나 발 같은 특별 관리가 필요한 부위용으로 나누는 거예요. 작은 수건 몇 장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건들은 사용 후 바로 세탁하셔야 해요. 젖은 수건을 며칠씩 두면 그 자체가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거든요. 샤워 후 수건 몇 개나 사용하시나요? 가족끼리도 수건을 따로 쓰시는 게 좋아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피부 문제나 감염이 있을 때 수건을 같이 쓰면 옮을 수 있거든요. 각자 자기 수건을 사용하고 자주 세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수건을 함께 쓰고 계신가요? 항균 성분이 있는 비누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강한 비누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오히려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균 효과가 있으면서도 순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민감한 부위는 pH 균형이 맞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해요. 피부의 자연스러운 산성도를 유지해줘야 좋은 균은 살고 나쁜 균은 억제되거든요. 너무 강한 알칼리성 비누를 쓰면 이 균형이 깨져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를 사용할 때는 거품을 충분히 내서 마사지하듯이 씻어주세요.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하는 겁니다. 특히 림프가 모여있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는 림프 방향을 따라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씻어주시면 림프 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지금 사용 중인 비누, 피부에 맞으시나요? 림프 방향 마사지는 샤워할 때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이에요.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 같은 거라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림프 순환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마사지를 해줘야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겨드랑이를 씻을 때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5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사타구니도 마찬가지로 허벅지 안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쓸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 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향상돼요.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정말 쉬운 건강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누르거나 문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림프는 피부 표면 가까이에 있어서 부드럽게만 자극해줘도 충분해요. 오히려 세게 하면 피부나 림프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항상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평소 샤워할 때 마사지 습관 있으신가요? 발과 발톱 관리는 낙상 예방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발에 각질이 두껍게 쌓이면 바닥을 제대로 느낄 수 없어서 균형 잡기가 어려워져요. 발톱이 너무 길거나 변형되어 있으면 걸을 때 통증이 생기고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넘어질 위험이 정말 커지죠. 그래서 발 관리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미지근하게 해서 발을 편안하게 담그는 겁니다. 그러면 각질이 부드러워져서 관리하기 쉬워져요. 발을 물에 담근 후에는 부석이나 발 전용 브러쉬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주세요. 발 뒤꿈치나 발바닥에 두꺼운 각질을 조금씩 벗겨내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각질 제거 후에는 보습 크림을 발라주시면 피부가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발톱은 너무 짧게 깎지 않는 게 중요해요. 발톱 끝이 살과 같은 높이 정도로 일자로 깎아주시면 됩니다. 둥글게 깎거나 너무 짧게 깎으면 살 속으로 파고드는 내향성 발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걷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만약 발톱을 직접 깎기 어려우시면 가족에게 부탁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리해서 혼자 하시다가 발을 다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발톱, 누가 깎아주고 계신가요? 이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청결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피로와 불편함이 줄고 활력이 생기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이제 정리하며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5군데 청결 사각지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팔. 이 5곳은 노년층의 90% 이상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위예요. 샤워는 매일 하시는데 정작 이런 중요한 부위들은 소홀히 하셔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배꼽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해서 염증과 냄새가 생깁니다. 귀 뒤를 소홀히 하면 피지와 땀이 쌓여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올 수 있어요. 겨드랑이 관리를 안 하면 림프 순환이 나빠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주 아프게 됩니다. 사타구니를 제대로 건조하지 않으면 가려움과 습진 때문에 걷기가 불편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근력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발 관리를 안 하면 각질과 발톱 문제로 균형을 잃기 쉽고 역시 넘어질 위험이 커지죠.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 피로가 계속되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샤워 후에 이 5군데를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리는 습관만 들이시면 염증과 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세균 번식이 억제되니까 피부가 건강해지고 불편한 증상들이 사라져요.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향상돼서 감기나 감염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발을 잘 관리하면 걸을 때 균형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활동량이 늘어나니까 근력도 유지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냄새나 가려움 같은 불편함이 없어지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게 즐거워집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당장 권하는 한 가지는 샤워 후 수건을 2개로 나눠 쓰는 겁니다. 하나는 몸 전체를 닦는 용도로 쓰시고 하나는 배꼽, 발 사타구니 같은 특별 관리가 필요한 부위 전용으로 따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교차 감염을 막고 각 부위를 더 꼼꼼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냄새가 줄어들고 가려움이 사라지고 하루가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청결 관리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런 간단한 팁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관심과 작은 습관 하나가 누군가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30년간 노년 생활 위생을 연구해 오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군데만 잘 관리해도 여러분의 수명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청결과 함께 수명을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운동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로 근력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5군데 중 어디부터 관리해 보시겠습니까? 배꼽인가요? 귀 뒤인가요? 아니면 팔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나중에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